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순달람 한종목 연구원입니다. 순달람이 결산한 순결한 7, 2021년 상반기 대한민국 투자자 해외 주식 순매수 금액 탑 7, 그중 3위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 바로 TSMC입니다. 파운드리 업계에서의 절대 강자, 대만의 자존심이라고 불리죠. TSMC가 3위를 차지했는데요. 무려 5,100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한국의 투자자분들께서 순매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파운드리가 뭘까요? 먼저 용어 설명부터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좀 크게 보면 세 파트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팹리스, 그다음에 파운드리, 그다음에 오사트, 이렇게 세 가지로 불립니다. 먼저 반도체를 어떻게 만들 건지, 성능은 어떤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를 하는 곳은 바로 팹리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파운드리란 팹리스 업체들로부터 반도체 생산 부분을 좀 위탁하여 생산만 담당하는 산업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가 옳게 잘 만들어졌는지 좀 테스트를 하고 또 패키징하는 외주 업체들을 오사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인류 파운드리 업체들이 이 오사트 영역에까지 상당 부분 좀 진출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TSMC가 그렇죠. 먼저 파운드리가 그러면 왜 부각을 받는지부터 좀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PC, 모바일, 데이터 센터, 이 주력 세 가지를 넘어서 IoT 가전, 향후에는 또 자동차까지도 반도체가 더욱더 많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만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들의 숫자는 글로벌하게 수천 개가 넘어가지만 이 수많은 팹리스들로부터 생산을 위탁받은 파운드리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딸린다, 이런 말이겠죠. 더군다나 고사양 칩을 위해서 미세한 공정으로 반도체를 좀 생산해낼 수 있는 인류 파운드리의 경우에는 TSMC와 삼성전자 사실상 둘뿐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TSMC의 창업자 장중모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장중모라는 이제 할아버지께서는 TSMC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경쟁 상대로 삼성전자를 이제 콕 집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TSMC가 가진 기술 우위 때문에 삼성과의 격차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둘 간의 기술 격차에 따라서 2021년 1분기 기준해서 파운드리 산업에서의 TSMC 점유율은 좀 과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와 함께 파운드리 산업의 점유율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둘 간의 점유율 격차가 최근 조금 더 벌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TSMC가 파운드리에 대한 업력이 삼성전자 대비 상당히 좀 길기 때문에 이미 확보해 놓은 고객사가 많다는 게 일단 한 몫을 할 거고요. 그리고 TSMC가 대형 R자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형 R자 고객사들은 곧 미세 공정을 활용하는 팹리스들이기 때문에 매출의 질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TSMC의 가장 큰 고객사가 바로 애플인데요. 매출 중 20% 이상을 애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플과 TSMC 이 둘 간의 관계가 좀 돈독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작년 11월 M1 칩이라는 걸 출시했죠. 이렇게 생긴 칩인데 이 칩을 출시를 했었는데 자체 반도체 칩 개발이 가능한 팹리스 업체로 애플이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미세 공정을 활용하는 반도체 칩을 대거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대형 R자 고객을 갖고 있는 TSMC에게 이것은 더욱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애플 M1 칩의 성공적 데뷔를 함과 맞물려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까지 이런 빅테크 업체들도 잇따라 자신들의 컴퓨팅 환경에 맞춘 특수 반도체를 좀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곧 파운드리 수요의 증가를 뜻하게 됩니다. 이런 수요에 따라서 TSMC는 지난 4월에
향후 3년간 제조 및 연구개발비에 1,000억 달러나 집행하겠다고 천명을 하기도 했고요. 그만큼 앞으로의 반도체 업황을 TSMC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런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TSMC에게 있어 장기적 위험 내지는 리스크 요인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칩을 미세하게 만드는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서 라이벌 업체들로부터 점유율을 뺏긴다는 시나리오가 TSMC에게는 제일 뼈아플 수 있습니다. 결국 파운드리라는 것은 미세 공정 진척에 따라서 승패가 이렇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당장 삼성전자와 TSMC의 경쟁이 내년인 2022년에 아주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주력 미세 공정은 이제 5나노 공정인데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3나노 공정이 양산 체제에 돌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흥미로운 점은 두 회사 모두 다 이미 3나노 공정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데 반해서 각 회사가 3나노를 대하는 전략이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서부터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바꿈으로써 초미세 공정에 대한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반면 TSMC는 3나노까지는 기존의 핀팻 방식을 고수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엄연히 둘 간의 전략 차이가 존재합니다. 신기술을 동원해 판을 흔드는 삼성전자가 웃을지 아니면 일단은 신기술은 향후 안정적으로 도입하겠다는 TSMC가 웃을지 그것은 가봐야 아는 문제입니다. 네, 지금까지 TSMC였습니다. 순달람이 결산한 순결한 7 다음 시간에는 바로 2위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